매도해라. 올해 1월 초에 올라온 트윗이었죠. 최근 경제 시장에 대한 요즘 상황은 마이클 베리의 트윗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는 내가 매도하라고 했다고 한 거 틀렸어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공격에 두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세계 정세에서 달러의 위기와 그에 따른 가상자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소식들 전할 테니 좋아요, 구독으로 세계 디지털 자산과 경제에 대한 이야기, 크립토너와 함께 하세요. 모두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미국은 현재까지 전통은행들의 연쇄 파산을 했고 그리고 세계 은행들에게까지 여파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아주 큰 고비를 지나고 있는데요. 먼저 아담이 트위터에서 소개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신용 디폴트 스왑 또는 CD의 차트에서 폭발적인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CDS, 신용파산 혹은 신용부도 스왑은 기업이나 국가의 파산 위험 자체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파생 금융상품을 말하는데요. 거래를 하는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주는 대신 기업 혹은 국가의 부도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으로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은 국가 신용도 위험 수준이 아주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수치는 단일 은행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실제 미국 정부 1년의 국채에 대한 내용이며 사실상 이만큼의 급등은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에 베팅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오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달러화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달러화에 대한 세계의 태도 변화와 더불어 가상자산과 비트코인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 주 G7의 GDP를 브릭스가 추월했습니다. 모두들 아시듯 G7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영국 및 유럽 국가이고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의미하는데요.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듯 브릭스 GDP는 빠르게 가속화하는 반면 G7은 빠르게 감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G7과 브릭스는 더 이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이 아니라 상승하는 혹은 하강하는 국가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달러는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통화이고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실제로 미국 달러는 전 세계 유일한 기축 통화로 안전자산에 속했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달러로 결제를 할 수 있을 만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축 통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폐는 신용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달러의 힘은 막강했죠. 하지만 이 미국 달러가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월 미국이 러시아의 달러 공급을 동결했고 웨스트뱅크에 미국 달러를 보유하면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달러는 미국 정부가 정치적인 의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허가된 시스템이라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결말로 치닫게 됩니다. 프랑스를 먹여 살리는 대표 기업 중 하나인 토탈 에너지스가 중국으로부터 6만 5천 톤의 액화 천연가스를 구매하고 이 거래는 사상 최초로 중국 위안으로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페트로달러의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로달러는 간단히 말해서 석유 수출 회사에 지불하는 미국 달러인데요. 미국은 지난 4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유를 오로지 미국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게 하는 페트로달러를 통해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시대를 열었고 이에 따라 미국 달러가 없으면 원유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외화 보유고에 미국 달러를 항상 비축하려 하고 있게 된 것이죠. 물론 미국의 군사력도 그 이유 중 하나이지만 이 페트로달러가 원동력이 되어서 미국 달러가 사실상 전 세계의 기축 통화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모든 국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고 이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까지 벌이는 석유를 구매하는데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보여드린 위안으로 결제한 액화 천연가스 사례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주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이 837억 위안, 약 122억 달러의 중국 정유공장 건설을 위한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럼 미국 달러가 어떻게 기축통화지위를 잃게 되었는지에 대해 잘 정리된 트위터 스레드를 공유할까 하는데요. 이 스레드에서는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의 기축통화 역할을 해온 달러가 어떻게 국제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불화
국제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으로 인해 중국과 협력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각국 중앙은행이 1987년 이후 그 어느 해보다 빠른 속도로 금을 사들인 것을 보면 탈달러화가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무역이 미국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이 시작된 이후 위안화로 표시된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하지만 아직 세계 무역의 60%는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20%는 유로로 이 두 통화만으로도 거의 세계 무역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와 미국 달러의 지배 비율이 수십 년 동안 다소 느리지만 확실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축소 추세가 뜻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치를 잃고 있는 통화에서 빠져나오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미국 달러는 버리고 중국 위안이나 디지털 위안으로 갈아타게 될까요? 중국은 사실상 감시 국가죠. 사람들이 미국 달러를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믿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거라 생각합니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금이나 디지털 금의 손을 뻗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물론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디지털 금, 비트코인이 차세대 글로벌 기축통화가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짚어본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달러화의 효과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완전히 독립적인 자산이 국가 간 무역을 지배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어느 자산에도 존재해야 하는데 미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아주 불공정한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공정한 이점이 지금 여러모로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은행이 전례 없는 연쇄 파산과 압력을 받으면서 무한한 양은 아니더라도 많은 양의 새로운 달러를 인쇄해야만 하죠. 이미 2020년 코로록 시국부터 무분별하게 많은 달러가 공급되면서 달러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강달러 현상까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각 국가들이 미국 채권을 팔면서 각국의 환율 방어를 하기 시작하며 탈달러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달러뿐 아니라 중국도 위안을 인쇄해야 되겠죠. 중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위안 또한 평가 절하되는 스텝을 걷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끝없는 인플레이션 여정이 아직 확실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어떤 자산이 글로벌 결제 수단이 될까요? 바로 가상자산이 답이 아닐까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상자산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항하는 민주당 주요 정치인 엘리자베스 워렌은 실제 캠페인 선전 포스터에서 반암호화폐 군대를 건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 자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모두들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중요 포인트를 두고 있는 이 시점에 반암호화 군대라니 정말 놀라고 자빠질 일인데요. 엘리자베스 워렌의 메시지는 놀랍지만 크리스 버니스키가 트위터에서 잘 요약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자 합니다. 싸움의 규모와 우리가 가장 큰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기회의 규모와 무엇이 위태로운지를 보여준다. 말 그대로 암호화폐가 우리 모두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다면 그들은 암호화폐와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크리스가 말한 것처럼 가상자산의 잠재적 가능성이 작았더라면 전 세계가 이렇게 자산 하나를 두고 왈가왈부하진 않았겠죠. 가상자산 업계의 기회는 여전히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기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세장의 깊숙한 곳에서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잠재적으로 폭발하기 전에 이러한 자산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비용과 실제로 황금 같은 기회의 창이 극단적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들은 또 잠재적인 저점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과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 혹은 가상자산을 아예 보유하지 않았을 때까지는 위험이 기축통화의 가치 하락 위험보다 더 커지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변동성의 위험은 세계인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통화 시스템의 가치일 수도 있다는 위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글로벌 시장을 살아가고 있고 가상자산은 국가 간의 경쟁을 활용한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이 전통은행의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동안 홍콩은 규제 당국과 함께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업무를 돕기 위한 회의를 주최하면서 또 다른 도전자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가상자산이 물처럼 자신만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 길이 다소 험난할 수는 있겠지만 그 힘든 길목마다 크립토누나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련해 여러분들의 의견 자유롭게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아디오스!